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네오 이렇게 세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일단 알트코인도 세 종목 보고 우리 Q&A 진행도 좀 짧게 총 4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역회된 숄더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늘 이제 Q&A 써주신 분 중에 11426이 님이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차트가 6월 11일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금일 일봉 마감 후 상승이 나오고 내일부터 또 비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작은 소견입니다. 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요. 6월 11일 위치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이 변형된 역회된 숄더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지금 위치가 눌러주고 있는 거죠. 머리 만들어주고 지금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들어주고 눌러주고 있다. 눌러주고 이제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온 이후에 오른쪽 어깨를 넘어가 준 이후에 그러면 상승 오른쪽 팔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지금 14262 님이 이제 보고 계신 건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상승이 언제 나올 것인지 라는 거는 뭐 오늘 당장 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시간이 며칠 더 뒤로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지금 이때 패턴이 보시면요. 왼쪽 어깨보다 이제 오른쪽 어깨가 좀씩 길었어요. 이때. 그리고 우리 그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 바닥일 때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좀 더 이렇게 길게 늘어진 약간 변형된 뭐 역회된 숄더의 모습으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 이 라인 보시면요. 이 빨간색으로 그린 라인에서 이 오른쪽 어깨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 팔부터 왼쪽 어깨까지 이 기간을 보면 보시면 이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인데 지금 보시면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7월 3일부터 치면 4일이라고 하면 7월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7일 이 사이에 일단 동일한 간격대로 동일한 기간으로 오른쪽 어깨 역회된 숄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7월 7일 물론 이제 이 7월 7일보다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오른쪽 어깨가 좀 더 길게 빠진다라고 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주 주봉 마감 자체가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직전 고점 13,900달러까지 빨리 올라와 주는 모습을 일단 먼저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13,900달러를 터치할 때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7월 7일 그리고 오늘 7월 5일이니까 지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6일, 7일 그래서 일요일 날 비트코인이 13,900달러 터치해주고 그때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올라가주는 흐름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주봉 마감 지금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주봉 마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주봉 마감을 특히 이제 리플이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그 리플 주봉 마감이 양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4262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 체크한 이 수평 라인 그리고 이 추세 라인 보시면 일단 이 추세 라인이 빨간색 15일 이평선과 이제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빠져나갈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수렴의 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보여야 될 건데 이 0.035에서 방향성을 보일 건데 아래로 한 차례 또 깨고 내려올 거냐 이때처럼요. 이때 이렇게 지지받는 것처럼 하다가 이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깨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돌파해서 15일 이평선을 넘어가 주면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잠깐만요. 이때와 같은 15일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도미넌스 자체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지금 거의 맥시멈에 차 있습니다. 보시면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맥시멈에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뭐 리플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여기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도 이 0.035에서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보내주고 이 사이에서요. 이 수렴하는 공간에서 좀 더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15일 이평선을 일요일 전에 뭐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도 그때는 더 올라가고 한 차례 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확률은 전 적어 보인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이번 주에 다시 전고점 13,900달러를 터치하는 흐름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될 확률이 높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그와 같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지 않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도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 보시면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0.024 거의 0.025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평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더리움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0.025 라인이 작년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거기다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돌파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오 볼게요. 네오는 지금 봤던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4월 6일부터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쭉 흘러내렸죠. 흘러내리고 5월 13일, 14일에 이렇게 크게 한번 반등해준 이후에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지금 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은 15일 이평선 밑에 있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15일 이평선 밑에 위치해 있는데, 네오라든가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퀀텀하고 굉장히 네오가 비슷한 흐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 5월 15일날 13일날 바닥 찍고 반등해준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립니다. 보시면요,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실려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지금 이렇게 이 네오를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닥 가격에서 네오를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 퀀텀도 마찬가지예요. 퀀텀도 BTC 마켓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달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에서. 그래서 지금 네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오 이 0.0016 이 라인이 2018년도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0.0016 이 라인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뭐 굉장히 많이 돌파 시도를 했어요. 근데 윗꼬리만 달고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다시 한번 0.016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해서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네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0.016 돌파 이후에 중요 라인이 어디냐면요,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0.0018입니다. 이 0.0018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추세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0.0018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까지 하락했던 1년 넘게 하락했던 그 하락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된다. 그럼 이제 네오도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4262님이 아까 써주신 내용, 일단 6월 11일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채널, 이제까지 우리 작년 바닥부터 계속 올라올 때 그 채널 안에서, 상승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그 패턴들 있잖아요. 변형된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금도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BHEX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BHEX 거래소 OKB 콜옵션이래요. 이 콜옵션이 512%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옵션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고, 옵션 같은 경우는 그 행사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OKB 24시간 콜옵션이라고 하면 뭐 1일 만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1일 만기로 해서 그 만기 마감이 됐을 때 그 옵션 행사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행사가에 해당이 안 됐다라고 하면 꽝이 돼요. 옵션 같은 경우는 그 만기 날이든 만기 시간이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행사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0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품 자체가 위험하고, 이렇게 만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해당 그 기준 상품이 움직인다, 변동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급등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얘네들이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렇게, 야 니들 500% 단기간에 올라가는 금융상품 있으니까 관심 있는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이쪽 와서 이 옵션 상품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옵션 쪽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선물도 그때 보면 뭐 펀딩 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펀딩 피가 있어서 내가 선물 거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계속해서 뭐 하우스비처럼 돈이 나가는 건데, 옵션은 더 심한 겁니다. 시간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그 시간 가치를 당해내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매도가 유리하냐? 매도도 한 번 당할 때 그동안 매도해서 먹었던 거를 한 번에 다 토합니다. 그래서 매수도 쉽지 않고 매도도 어려운 거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옵션 상품을 만든 그 해당 거래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갓돌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냥 재미로 봐달라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대상승장에 올 비트코인 최고점을 예측해 보셨는데, 일단 2011년도 13년도 2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약 500배 상승을 했다, 비트코인. 잠깐 이제 보면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갓돌기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2011년도부터 2011년도 이때 바닥에서부터 13년도 상승까지 보시면 5만%, 500배, 5만 5천%, 500배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17년도 상승까지 해서 이때 12,100%입니다. 그래서 120배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면 500배, 120배잖아요. 그래서 최저점 대비 고점 상승 배율이 직전 상승의 4분의 1배다. 그리고 비트코인 2분의 1 반감기에 맞물려서 이러한 수학적 수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을 해보니까 다음 상승은 2019년 바닥 대비 약 30배, 그래서 2021년에 약 30배가 오르지 않겠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3,000달러에 30배니까 12만 달러가 된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재미삼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자리 2018년 12월 17일 이때 바닥 찍고 30배니까요. 30배니까 이제 3000%죠. 3000%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약에 채널 상단부까지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요. 채널 상단부까지 해서 30%가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2월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3000%가 되게 되면 지금 이제 99,000달러,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계산했을 때 3,000달러에 30배니까 12만 달러고, 하나로는 뭐 1억 5천만 원까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2021년까지 계산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건 일단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초에서 1-1 시나리오로 진행됐을 때 지난 직전 고점의 한 3배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갓돌기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머니마니님이 써주신 내용 보기 전에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 리몰님이 이제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로 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셔서 메일을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이제 붙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다름 아닌 2017년 3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리플과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면 그때 당시와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그림에서 왼쪽 그림이 2017년 3월경이고 리플은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 상승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이 현재이고 리플은 바닥에서 기고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 상승을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겨우 두 번째 제대로 된 상승을 한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3월경이 94%로 거의 맥시멈인데 지금도 채널을 깨고 올라온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펌핑한 비트코인으로 알트들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승장 초반이기 때문에 두 번의 알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알트들을 최대한 매집을 해서 추후 한 번 더 알트장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펌핑 시켜놓은 비트코인으로 알트들을 매집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년 3월 중순에 딱 그런 매집의 흔적이 보이더군요. 엄청난 거래량이 실린 비트코인의 하락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알트장에 맞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리몰님 의견은 전 현재 위치가 3월, 그러니까 2017년 3월 11일경으로 보이니까 상승량까지 대략 2주 안으로 신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한 달 안에 상승량이 올 것 같다. 알트 뭐 3달 뒤에 올 것 같다. 뭐 일주일 뒤에 올 것 같다. 2주 뒤에 올 것 같다. 굉장히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에 오든 다음 주에 오든 뭐 일주일 더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뭐 3주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이번 주 주봉이 리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주봉이 일단 리플이 상승으로 마감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그러면 리몰님이 주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일단 차트를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보시면 이 봉이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하늘색 그림 이 이더리움도 이와 같이 비트코인 상승과 같이 이더리움은 먼저 올라가 줬다. 그 이후에 리플은 바닥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낸 이후에 리플은 그때 3월 중반부터 리플이 올라갔다. 이렇게 크게 리플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 비트코인과 같이 이더리움, 하늘색 이더리움은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해줬는데 리플은 이더리움 올라가는 것만큼 지금 비트코인 같이 이더리움 따라 올라가는 것만큼 리플은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죠. 한 단계 올라왔다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2017년도 3월달 이더리움과 리플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라고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3월 이후에 2017년도 3월이 여기입니다. 3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면서 이때 이제 고점이었던 채널 4분의 1 터치하고 이제 빠졌잖아요. 빠진 이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리플 한 차례 큰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위치로는 저는 이제 이 위치 또는 2017년도 12월 위치와 비슷한데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리몰님이 의견 주셨던 3월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치는 저는 이제 2017년 5월과 비슷하고 알트코인들 위치는 지금 도미넌스로 봤을 때 2017년도 3월과 그래서 약간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개를 약간 합성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공유해 주셔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머니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리플이 안 갈 때, 리플이 안 가 괴로울 때 하락장에서 팀 페리스의 글을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동받고 큰 의지가 되었던 언니가 아니고 언니 동생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좌절감과 싸우는 동안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탁월함의 길이 곧장 뻗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장 빨리 가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조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비범한 성과는 이 직선 위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하면 집니다. 심리 싸움에서 지는 거죠. 고래들이 그리는 그림에 느긋하게 몸을 맡겨 봅시다. 국지전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은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격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릇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비 올 때 컵을 준비한 사람은 컵만큼의 물을 받고 양동이를 준비한 사람은 양동이만큼의 물을 받습니다. 큰 분수대를 설치해 놓은 사람은 받은 물을 펌프로 돌려 많은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목표는 다 있습니다. 목표는 다 있고 이 시장에 뛰어든 이상 뭐 리플 10,000원 또는 리플 10만원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플 10,000원까지 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단거리로 한 번에 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쉬지 않고 매일매일 상승하면서 리플이 가길 원하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리플이 그동안 갔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흔드는 과정이 있고 그 흔드는 과정이 결국에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조급하고 초조하면 지는 겁니다. 조급하고 초조하면 지는 거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멀리 돌아온 사람이 가장 아까 여기 맨 마지막에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은 가장 먼 길을 먼저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 가는 거지 내가 단거리로 지름길로 먼저 가려고 하면 먼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짧게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